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012년 13일 날 제가 방송을 마지막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내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시 앞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끔 됐고요. 일단 이번에는 뱀띠, 계산은 뱀띠라고 하니까 뱀은 또 이렇게 후진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우리 여러분도 앞으로만 갑시다. 금년에는 모든 거 잊고 앞으로만 갑시다. 오늘은 이제 새해 인사 겸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오해 소지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 까만 옷만 입고 나오느냐? 사실 이게 하얀색 옷만 입고 나오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예전에 저는 이 까만색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 까만색은 일주일은 버텨요. 때가 잘 안 묻어요. 안 보입니다. 하여튼간 오늘 처음으로 하는 방송이지만 새해 들어서 한번 밝은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는 말만 선거지 이거는 전쟁입니다. 총하고 대포만 안 쐈지 이거는 전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석에서 만나서 가끔가다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서양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All is fair in love and war. 이런 속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과 사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직접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해야 되고 이런 전쟁을 맞이했을 때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차지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좀 나는 동의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해가 됐으니까 제 노래 중에서 산소뉴스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좀 나오잖아요. 끝에서 나오고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소중한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우리 부인들한테 아니면 앞으로 결혼할 여성한테 바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노래를 그냥 그 노래를 갖다 그냥 라이브로 그냥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6번 요건데 자 이제부터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운 모습들 어두운 밤 별들과 창가의 새들도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었죠.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친 파도 밀려와도 내 손을 잡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아, 당신은 영원한 내 꿈이 되었나봐요. 아름다운 그대여, 이 생명 끝까지 영원히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요.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친 파도 밀려와도 내 손을 잡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아, 당신은 영원한 내 꿈이 되었나봐요. 아름다운 그대여, 이 생명 끝까지 영원히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요. 서로 아껴주며 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고 이거 떼야 되겠다. 네, 제 노래를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렸는데 이거 안 부르다가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참나, 이거 가사도 가물가물거리고 처음 불러보니까 역시 가수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한 20-30분씩 노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막히는 거죠, 중간에. 필이 잘 안 들어가고. 어쨌든 네, 우리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제가 그러니까 작년 그 대선 그 12월 19일 날 있은 후에 좀 씁쓸한 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러니까 작년 TV 토론을 2번을 보고 내가 흥분을 해서 통합진보당의 그 이정희 후보를 엄청나게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엄청 까버린 겁니다, 제가. 그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컨디션이 완전히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막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삭제하려고 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때 제가 그 이정희 후보에게 뭐 완전히 뭐 제거해버리겠다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뭐 교복 입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시청 앞에서 그 사실이지만 그런 말을 할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들이 막 나왔고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작년에 있었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선 이건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TV 토론에서 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완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 2번 하고 아니면 또 3번 하고 뭐 사퇴를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분명히 완주를 할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왜 2차 토론만 하고 제가 그때 방송을 그냥 해버렸는데 사퇴를 해버렸어요. 3차 토론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완주를 했어요. 왜냐면은 완주를 안 하고 중도에 사퇴해버렸다. 그러면 작년에 총선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권연대 뭐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했는데도 새누리당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버리면 한 1% 되는 거 지지율을 야권 쪽으로 준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나는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서 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1%를 주려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 정도가 이탈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누리당으로도 줄 수도 있고 뭐 예전 같으면 뭐 그런 이상한 후보 하나 뭐 허경영 씨 같은 그런 후보 나와갔으면 그런 분들한테 던지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통합진보당의 그 1%를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이 받으면 안 되는 그 표였어요, 사실은. 나는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후보 사퇴하면서부터 이거는 끝났다.
사실 진보 정당, 통합진보당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죄송하지만 자꾸 그 얘기를 종북이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분이 그 표를 야권 연대로 줘버리면은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3% 정도가 빠질 수 있다 하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 게임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요 색깔이 확실합니다. 그 박근혜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고정표가. 그리고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번에 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층에서 이게 몇 프로 차이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한 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아무리 투표율이 올라가고 아무리 안철수 씨가 목도리도 걸어주고 이렇게 별 퍼포먼스도 해주고 다 그랬다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벌써 TV토론 두 번째에서 끝났어요, 게임이. 한마디로 이거를 갖다가 말을 하면은 이정희 후보가 대한민국의 모든 대보수 연대를 만들어줬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강원도 무슨 삼척이나 무슨 무슨 정선이나 이렇게 산골짜기에 그 길이 험한 그런 데에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여론조사가 이제 금지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사실은 박빙이고 초박빙이고 또 꺾었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그랬지만 나 안 믿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정희 후보가 참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하는 그 박근혜 후보 내가 지지했던 분입니다. 네. 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겼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박근혜 후보님이 당선을 시켜준 1등 공신이 누구냐? 이정희 씨요.
미안하지만 이정희 씨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후에 뭐 대선 후에 얼마 전인가 뭐 어디서 얼핏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한데 통합진보당에서 또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통합진보당, 통진당은 뭐 존재감, 분별력을 보여줬고, 아니 그게 존재감이요? 아니 TV 토론 그렇게 두 번 해놓는 게 존재감입니까? 네? 그건 패망감이에요. 패망감. 분별력? 분별을 한 게 아니고 분신을 한 거예요. 분신. 그것은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분신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셌어요, 그게. 정말 나도 그때 참 보고 답답했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많이 그 썼던 그 코드, 응? 코드 뭐 인사, 뭐 코드가 뭐 이런 노무현 정권 때 특히 그런 게 많았잖아요. 코드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하음이에요. 하음은 서로 좀 불일치해도 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틀리면 이거는 안 들려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리만 들립니다. 주파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파수하고 그 통합진보당의 그 이정희 씨가 생각하는 그 주파수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진보당, 통진당 그러니까 망했어요. 망했어. 이번에 참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정희 씨가 자살골 넣었어요. 자살골.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한 4골 넣었어. 4골 자살골을. 내 지금 총선이 앞으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또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진짜 통합진보당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진보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정희 씨에 관련돼서는 뭐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저번에 너무 내가 세게 하는 바람에 아주 혼났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2등 공신은 누구냐? 제 생각에 안철수 씨요. 나는 이분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물론 시대 정신, 뭐 새로운 정치, 본인은 내 생각에 본인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자꾸 밀어내니까 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사실은 나도 안철수 씨 때문에
나도 뛰쳐나왔죠. 근데 이 안철수 씨가 무엇이 문제냐?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너무 단순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체성이 뭐냐? 너무 순진함. 이 5글자예요. 여기에 다 당했어요. 문재인 후보도 캠프도 당했고, 민주통합당도 그 정치적인 내공이 이렇게 많은 분들도 전부 다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안철수 씨가 나와서 후보 단일화를 시작을 했는데 본인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문재인 후보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요. 정치의 권력의 맛을 아는 분이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에 대해서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축구 선수가 골 넣으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골맛을 보면 정신없어요. 남한테 패스 안 해줍니다. 그냥 바로 자기 오너 그대로 또 슛을 날려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안 되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울컥하면서 후보를 사퇴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다. 보셨잖아요, 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왔든 소극적으로 도왔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또 이렇게 목도리도 걸어주고 또 포옹도 하고 또 이렇게 만세도 했나? 하여튼 그렇게 퍼포먼스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게 뭐냐면, 투표하는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고 개표도 하기 전에 미국으로 날아버렸어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거는 초보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당선이 되면 축하 전화라도 해주고 패배했으면 위로라도 해주면서 그리고 사라져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게 되면 대선 때 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안철수 씨가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신당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는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모도 얼굴 모습도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꼭 청와대에 들어가서 5년 있어야만 대통령입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할 것도 없는데. IT, 그러니까 백신 안철수, 그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이 V자, 안철수 씨를 의미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그 IT의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데 영원히 대통령으로서 꾸준히 가면 되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런 저런 모습에서 안철수 씨도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야. 그리고 진짜 정치를 하려면 그 정도 인기면은요 앞으로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출마하세요. 그럼 당선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한 번 금배지 달아보고 안 됩니다. 두 번은 달아야 돼요. 두 번 정도 달고 이 정치판이 현실 정치가 어떻고 정당 정치가 어떻고 그런 청사진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그때 하십시오. 지금은 청사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민주통합당에 그게 지금 한 군데입니까? 이런 여기저기 야권 연대가 많이 거기다 안철수 씨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민주통합당도 안철수 씨의 그 순진함에 그냥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초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분한테 그냥 당해버렸다. 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분도 틀렸어요. 내가 보면. 지금 안철수 씨는요, 이 표로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지지율은 올라가도 표로 연결되기 힘듭니다. 당시에. 왜냐, 아직까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예인, 스타, 그 정도의 그 표로 연결하기 힘든, 왜냐면 사람이 알잖아요. 우리들이, 국민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거기 들어가서 뭘 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우리 후보님도 사실 그 영국 신사처럼 젠틀, 그 모습은 참 좋았어요. 그냥 앉아있는 그 TV 토론 할 때 그 모습 자체가 그 이미지가 안정감과 그런 젠틀한 그런 모습에서 나는 호감을 받았어요. 시각적인 호감도 많이 받았고. 좀 변호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나는 좋게 봤어요. 네, 그 말투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떻게 보면 2대1 공격이었는데, 2차 토론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문재인 후보가 1차, 2차 토론을 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중도에 이정희 씨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좀 자제를 좀 시키든지 남성으로서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할 말을 문재인 후보가 했어야 돼요. 나도 초기에 그런 얘기 했지만은 무슨 얘기냐. 중도에 사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통합진보당 분별력 그런 이런 거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거를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그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참 더 진짜 멋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아쉽지만, 뭐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뭐 쉽지가 않았겠죠. 네, 뭐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분의 TV 토론을 3차까지 다 봤어요. 생방송으로. 그런데 내가 지지했던 그 분이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토론은 참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되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27억 가지고 한 번 얘기한 거.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 드린 거 보좌관이 뭐 이렇게 해준 거 이렇게 읽어 드리고 그런 것뿐인데도 당선되잖아요. 국민들이 뭘 보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를 하려면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보입니다. 요번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인으로서 지금 뭐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거기는 뭐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미혼 아닙니까?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힘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취임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참 내가 그 TV 토론할 때 보니까 살짝 여기에 보니까 이 쇄골이 이렇게 보이던데 그 왜소한 그 몸매에 얼마나 그 선거운동 하면서 전국을 누리고 다녔으면 한 10kg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쇄골이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런 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데서도 국민들이, 남성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게 느껴요. 느낌을 갖게 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데, 하여튼 요번에 저는 뭐 내가 열심히 운동했던 분이 당선이 돼서 뭐 그렇게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사실 저하고, 열심히 또 저를 적극적으로 막 그냥,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난리치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저하고 친하신 그 연예인 스타 중에서 저기 트로트 서른도, 그 형님께서 그분하고 저하고는 좀 뭐랄까 저한테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나라에 이 위기가 처해 있다. 응? 빨리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가 오고 뭐 난리가. 그래서 나도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 나오는 바람에 나도 지금 좀 당황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절대 질 수가 없다. 이긴다. 그리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고 제가 집에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서른도 형님한테, 형님 오늘은 끝났습니다. 오늘 푹 쉬고 내일 봐야죠 하면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잠이 안 오네 이게. 그래서 저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이라서 새벽 한 3시 넘어지 잠이 와요. 항상 밤에 이렇게 이것저것을 하기 때문에 이거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본으로 가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고 나서 개표 방송을 보자.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갔는데 아니 투표장에 불도 안 켜져 있네. 4시에 도착 있는데 혼자서 6시부터인데 좀 기다리니까 이제 불도 켜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줄을 섰죠. 내가 한 5시에 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1번으로 제가 5시에 쓰니까 한 5시 반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막 이제 뒤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막 줄을 서더라고요. 투표하고 이제 일하러 가려고 그런 분들이. 내가 보니까 뒤에 새벽 시간대는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잠을 자고 개표 방송을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중했던 것 같고, 최선을 다했고, 또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도 우리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도 안 하는 얘기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종교. 2번째, 정치 안 합니다. 이거 하다가는 싸움 나요. 감정 상합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려요. 소재를.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 방송이죠. 저번 방송 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데, 그것은 내가 혼자서 그냥 떠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 오늘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것도 나 혼자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그렇게 봐주셔야 안 됩니다. 나 별로 정치 안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런 방송까지도 하고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판에 선거판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국가가 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좀 느꼈어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건데 하여튼 우리가 잘 밀어드려야죠. 잘 밀어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48%를 안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6.25 한국 전쟁을 겪은 게 그때 300만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때는요 전쟁통에 애들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 비율이 우리 세대들이 7080 쪽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 제일 그 인구 비율로 볼 때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참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참 국가에서 혼자라도 하나씩 걸어줘야 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제 민주화 세대인데 사실 뭐 나도 뭐 민주화 세대 때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참 뭐 그래도 생각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내가 담 넘어가서 서강대학교 그 대학생들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시청 앞까지 가서 돌멩이 던지면서 싸우다가 치루탄 맞고 참 그때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아직까지도 좀 무거운 좀 짐을 지고 있어요. IMF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하고 같이 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네. 잡음이. 어쨌든 간에 뭐야 찹쌀떡을 사라 그런 무슨 자꾸 들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네? 이 후손들에게 이 번영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물려준 거니까 세계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십시오. 네, 우리 아들뻘 되는 우리 세대들, 2030 뭐 이런 세대들 참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비서관들, 뭐 행정관들부터 강요들 뭐 해가 그런 말 spek하게 그거 듣지 마십시오. 중심도 있지만 관심도 많아요. 예. 대통령 앞에서 바른 말을 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챙기시는 분이니까 직접 챙기십시오. 침실 앞에다 그냥 그 채널, 텔레비 채널, 세계 채널 다 하다 놓고, 누워서라도 이렇게 보시고, 인터넷도 열어놓고, SNS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전부 다 그것을 보면서 직접 챙길 건 챙기고, 들을 건 듣고 하면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이거 한번 하십시오. 지금 남북 갈등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왜 저기 찹쌀떡 사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네, 저쪽에서. 방음이 안 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그, 북한에다가 취임식 때 조건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십시오. 개성공단도 좋고, 판문점, 금강산, 제주도, 제3국도 좋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김정은 그 분이, 그 사람이, 어떤 그 대답을 할 겁니다. 분명히. 먼저 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8%된 그분들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는 48%를 후보 시절에는 51%지만 청와대 들어가서는 48%까지 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다 못했어요. 왜냐면 뭐 대탕평 인사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 호남 쪽에다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뭐를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동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호남 쪽으로 자꾸 자주 찾아가고 그쪽에다가도 뭐 대학교 뭐 기업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수 박람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동서 갈등이 완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포용하는 그런 동서 갈등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역주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산소 뉴스. 이 산소라는 이 정신이 내가 만든 그 산소주의라는 그 정신인데 이게 그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이걸 보면은 인도주의가 중립을 지킬 때, 중립이거든요. 중립. 지킬 때는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건 치명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든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30년, 50년 보고 운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전 세계에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저에게도 좀 그 산소주의 정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허니문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뭐 치열하니까 요새는 어쨌든 잘 해 나갈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많이 받쳐서 밀어드리고 그럴 테니까 열심히 좀 잘 좀 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꿈이 그 강력부 검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가수 5집까지 발표한 가수. 근데 이거 가수도 이게 소재가 전부 다 이게 생명을 소재로 하는 거다 보니까 도대체 1집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입양인을 위한 그런 앨범이 있고 2집도 그 자살 방지 뭐 3집, 4집 뭐 5집 뭐 전부 다 보면요 5집 같은 경우 저는 했었지만은 이거는 유엔군들이 우리 한국전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분들 희생을 기리는 그런 노래예요. 이런 거를 방송국에 틀어줍니까? 안 틀어주죠. 뭐 나갈 생각도 없고 나는 아예. 어쨌든 제가 가수, 뭐 사업,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생명운동가 이거 또 타이틀 갖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나는 생명운동가를 뽑아요.
왜냐?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 선도주의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이 운동을, 선도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자꾸 세계로 나가야 해서 내가 이걸 알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하여튼 그렇고요. 참, 어릴 때, 내가 참 눈으로 겪었던 보게 되면 어릴 때 우리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 보면은 노점하는, 그리고 포장마차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기서 또 삥을 뜯네. 예? 깡패. 깡패는 깡패요. 틀렸어요. 깡패는 무슨 깡패지, 무슨, 깡패들이요, 돈을 많이 뜯어가지고 돈이 많으면요, 그게 조폭이 되는 거예요. 조폭은 관리를 해야 돼요. 조직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조폭들은 돈이 많아요. 조폭도 조폭이야, 그냥. 내가 강력부 검사 됐으면 깡패하고 그냥 조폭이라는 다 한무대기로 묻어가지고 그냥 비행기에 싣고 가서 그냥 태평양에다 그냥 다 떨어뜨려버려. 그러고 말았을 텐데 내가 꼭 꿈을 못 이루고 이게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 살다가 나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라 같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계획이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자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이 자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가 많이 좀 공부를 했었고 연예인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나는 얼마 전에도 또 자살을 누가 하나 했더래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인데 그분 유명인이 자살을 해버리면 그 다른 2배 이상 자살률이 자살자가 늘어납니다. 이 통계를 내가 봤어요. 그런 책을 내가 나온 걸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청에 나온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가 이 대한민국이 UN 199개국 중에서 1위. 이거 특별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을 제약시하고 금기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기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살에 관련된 특별 어떤 기관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 자살을 막는 이런 캠페인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자살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서 여기서 방송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새 인사 겸 또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우리 후진하지 말고 직진만 합시다. 자, 우리 앞으로 48%, 51%뿐만 아니라 48%까지 다 가슴에 품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100%, 48%를 더 아껴야 됩니다. 그분들을 더 아껴서 더 품고 세계로 나아갑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중에서 950번을 우리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60년 이상. 이게 이런 구분이 있는 이런 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뭉쳐서 세계로 나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그동안 암울했던 역사를 다 청산해버리고 앞으로 직진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세계사를 쓰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겠다는 우리 의지를 전 세계에다 보이고 그렇게 합시다. 자, 다 같이 세계로, 세계로 갑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